바야흐로 스마트 기기 시대. 하루 평균 3시간 40분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잘못된 자세로 거북목 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고 이 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목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현대인의 고질병인 목 디스크를 확실하게 치료해보자. 네, 김철원 씨, 장현 씨, 네. 방송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본은 안 보고 휴대폰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뭘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본 건가요? 저는 대본을 스마트폰으로 보거든요. 네, 파일을 저장해서요. 농담이고 사실은 좀 건강 지식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저는 너튜브로 검색을 좀 하고 있었어요. 예은 씨가 진짜 스마트폰 많이 해요. 철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가 되죠? 저는 방송이 방해받지 않으려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잠깐 휴대폰을 본 거예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정말인가요? 네. 네. 요즘에 보면 하여튼 사람들이 다 혼자 있을 때는 물론이고 네. 모였다 하면 다들 이제 휴대폰,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스마트폰을 보는데 대중교통이나 카페, 식당 등등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이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카페에 이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냥 아래만 쳐다보고 휴대폰을 보니까 네. 대화가 너무 단절된 게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서로 간의 대화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톡톡 건강 토크에서는 그 가운데 하나인 이 시간에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대구 보강병원 신경외과 네. 박선영 부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목 척추의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목은 이렇게 목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몸의 전체 부분과 연관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옆에 서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보면 다리뼈가 있고 또 이렇게 골반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는 이 골반뼈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척추는 아랫부분 또 가운데 부분, 윗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랫부분은 우리가 허리라고 하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등, 윗부분은 목이라고 합니다. 이 목의 척추는 가장 척추의 윗부분에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허리는 앞으로 볼록하게 되고 등은 뒤쪽으로 볼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은 다시 앞으로 볼록하면서 두 겹의 S자 곡선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거의 일직선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세히 본 그림은 이 뼈와 뼈가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물렁뼈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추간판이라고도 하고 또 물렁뼈 또는 디스크라고도 합니다. 흔히 디스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예를 쉽게 드리기 위해서 디스크라고 하겠습니다. 이 디스크가 건강한 디스크는 움직임을 잘 유지시켜주고 또 지나친 움직임을 막아주는 이중적인 서로 상반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양쪽으로는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고 뼈와 뼈 사이에는 이렇게 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단면을 보시게 되면 이 안에 보이는 이 신경이 보입니다. 이 신경의 앞쪽, 뒤쪽에 희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경 주위를 보호하는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이 전체를 싸고 있는 신경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신경에서 가지들이 빠져나옵니다. 이 가지가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그림에서처럼 이 오른쪽, 왼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팔을 움직이거나 손을 움직이거나 어깨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감각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모형에서 보시면 여기는 큰 관절인 디스크가 있고 바로 뒤에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은 줄기처럼 지나가는 가운데 부분이 있고 가쪽으로 빠져나가는 뿌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경을 누르게 되면 다리의 정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기는 신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에서 가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가지가 나오면 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다시 빠져나갑니다. 이 빠져나간 신경이 일부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전달하게 되죠. 팔을 구부리거나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손가락을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팔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뇌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걸 느끼거나 진동을 느끼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상적인 이 디스크가 위치하고 있지만 이 부분 이 뒤로 밀리게 되면 이 신경 전체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누르면 다리 쪽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 가지에 해당되는 이 신경 뿌리를 누르게 되면 팔의 증상, 감각 이상이나 통증이나 그리고 힘이 빠지는 그런 증상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 네. 척추의 구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흔히 이 목 디스크가 생기면 목이 뭐 뻐근하고 아픈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어깨도 네.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또 네. 팔까지 저릴 수 있다고요. 네, 그럼 뭐 다른 질환하고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처음에는 이제 어깨의 문제로 생각하고 어깨를 치료를 계속 받았던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점점 병이 진행되면서 목의 문제인 것을 알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목 추간판의 탈주증은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 처음 시작하는 증상은 대부분이 목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주변으로 통증이 이어지게 됩니다. 머리 뒷부분 통증을 느끼게 될 수 있고 또 어깨 부근이나 그리고 견갑골 쪽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진행하거나 또 위치가 이동하게 되면 팔이 저리거나 시리거나 또 감각이 무디거나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팔의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에 힘이 빠지거나 걸음걸이조차도 이상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목에 이 원인이 있어서 목 주변에 통증이 있게 되죠. 그리고 목과 팔에 이어지는 이 어깨 부분 그리고 뒤쪽 견갑골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팔에 통증이 심해서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밖에서 만지거나 또 누르서는 통증이 유발되지 않지만 목의 자세가 달라지면서 이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죠. 그리고 정상적인 이 팔에 비해서 왼쪽 팔은 팔을 들어 올릴 때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흔히 오해를 많이 하시죠. 어깨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치료를 받지만 전혀 호전이 없고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목에 신경이 눌려지면서 생긴 현상이고 또 어떤 분들은 평소와 같이 컵을 드는데 갑자기 컵을 떨어뜨린다든지 물을 쏟거나 뜨거운 것을 쏟으면서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손가락의 힘과 손목의 힘이 빠지게 되는 경우죠. 가운데 신경이 눌려지게 되면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균형을 잡는 그런 능력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비틀거리게 되고 술 취한 사람처럼 걷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인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상적인 이 신경이 지나가는 이 길에서 아래와 같이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죠. 이 줄기에 해당되는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면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가운데 쪽에 누르게 되고 그리고 이 그림은 이 신경뿌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압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팔의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또 힘이 빠지거나 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추간판 탈주증은 무엇과 연관이 될까요? 철원 씨, 예은 씨, 제가 네.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긴장돼요. 긴장돼요, 갑자기. 맞출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의 추간판 탈주증은 이 중에서 네. 무엇과 관계될까요? 답이 있는 거죠? 네, 네. 답이 꼭 한 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네. 더 어려운데요? 허리요, 허리. 허리와 관계된다. 네, 허리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철원 씨는요? 저는 여기 나온 복이 답니다. 설마. 네. 두 분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한테까지 정답이 아닌가 왔군요. 저도 뭐 네. 목, 등, 허리 어, 거의 다 3개 정도는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목과 등과 허리가 가장 관련이 있죠. 우와. 세 개 정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아니, 3개 맞습니다. 세 개, 예, 맞습니다. 우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자,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철원 씨부터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허리 자세입니다. 오. 허리 자세. 네. 네.
이 답에는 박수를 좀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려고 했는데 저도. 처음부터 너무 정답이 나왔습니다. 아, 네. 제가요? 네네. 오. 왜 그런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네, 이후에 자료에서 왜 허리가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요즘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뭐 다른 건 보지 않고 휴대폰만 보는 사람들인데요.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부원장님 이렇게 고개를 쭉 내밀고 스마트폰을 하는 자세가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요? 아, 그럼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비교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원 씨께서 답을 해주신 부분이 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우리 현대 사회는 대부분 앉아서 일을 하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앉아 있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허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자세와 오른쪽 자세를 보면 왼쪽 이 자세는 허리를 펴고 있죠. 목도 세우고 있습니다. 목은 특별히 숙이지 않다 하더라도 허리만 숙이는 이 자세가 되면 목이 전체적인 균형에서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그러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목은 아래로, 머리가 아래로 당겨지면서 목에 비틀어지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기만 해도 목도 앞으로 숙여지죠. 그러면 목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물렁뼈, 디스크가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비정상적인 노화 현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좌측 그림과 우측 그림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가 굽어지면서 목이 같이 굽어지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목도 나빠지고 허리도 아주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허리는 좋은 편입니다. 허리는 C자 모양의 정상적인 곡선을 보이고 있는데 목만 이렇게 심하게 굽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아까 철원 씨, 예원 씨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앉아서 휴대폰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죠. 네. 그럴 때는 허리와 목이 같이 문제가 있지만 이 경우는 서서 목만 숙여서 하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목에 있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상당히 심각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물렁뼈가 노화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뒤로 밀려나가면 신경을 압박하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에 들고 있는 이 휴대전화기를 눈높이 가까이 올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눈높이만 조절하더라도 목에 무리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은행원들이 대인 업무를 할 때 한쪽에는 모니터를 보고 한쪽에는 고객과 상담을 하는 곳이죠. 이분은 항상 고개를 오른쪽과 정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른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목에 상당한 무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목에 무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개의 높이가 다르면 목이 꺾이거나 너무 높이 올라가도 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목이나 어깨가 뻐근할 때 뭐 현대인들이 다 이렇지 뭐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방치하면 또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부원장님. 네.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치료에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치료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른 자세는 모르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른 자세인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아는 것을 바탕으로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환경을 바꾸어서 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환경을 바꾸어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통증이 있을 때에는 물리치료나 또 견인치료, 약물치료와 같은 이런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목을 당기면서 하는 치료입니다. 견인치료라고도 하는데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는 당기면 뒤로 밀려 나온 부분이 앞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신경을 누르는 부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만으로도 많은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조기를 사용하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끌어당기는, 아래 위로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 나온 디스크가 앞쪽으로 끌려나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스크가 나온 경우에 주사요법으로 이 디스크가 나온 것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이 튀어나온 디스크에 의해서 압박된 신경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으로도 많은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마지막 단계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술할 때는 여기에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면 여기에 기구를 고정하게 되거나 그리고 이와 같이 인공 디스크를 대신 넣어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움직임이 좀 더 원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 디스크의 치료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보원장님,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수술이 불가피한지요? 그리고 수술을 받아도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어떤가요? 허리 디스크는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은 전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습니다. 허리와 다르게 목은 디스크가 아주 작기 때문에 수술할 때 일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제거하죠. 그러면 재발할 수 있는 남아있는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의 수술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통증이 아주 심해져서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컵을 떨어뜨리거나 또 힘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되면 빠르게 수술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 걸음걸이가 이상해져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술 취한 사람처럼 걷게 되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수술은 굉장히 목 수술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은 목은 수술할 때 피부는 절개하지만 피부 안쪽에서는 절개하는 것이 아니라 박리를 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훈련이 되면 거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늦어지면은 힘이 빠진 그 부분이 회복되기 어렵죠. 그래서 평생 힘이 빠진 상태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시린감이나 저린감 또 둔한 감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계속해서 비틀거리는 그런 균형 잡기 어려운 그런 걸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목 디스크를 예방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할 때 자세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네. 부원장님, 스마트폰을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멀리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피할 수 없다면 바르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추간판의 탈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척추 전체의 정상 곡선을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틀린 그림 찾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틀린 그림이 있습니다. 자, 두 분 아나운서님과 설은 씨, 예은 씨 어떤 그림이 다른지 찾아보시겠습니까? 두 그림 중에서요? 네.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먼저 일단 발이 다 붙어 있지가 않아요. 의자가 너무 높아서 네네. 발이 떠 있는 게 일단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네네. 다리가 짧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분은 같은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있습니다. 의자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씩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은 기회를 주면 알겠습니다. 네, 의자가 너무 높고 발이 들려 있다. 네. 네, 설은 씨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같았어요, 예은 씨하고. 아, 다리가 네, 좀 네. 들려 있는 게 네. 좀 잘못된 자세가 아닐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자, 두 분 아나운서님도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등의 네. 각도예요. 한 사람은 그렇죠. 네. 똑바로 있고 한 사람은 한 15도 정도 굽어 있고 네, 목, 네. 목의 각도도요. 네, 맞습니다. 허리와 목의 각도가 휘어져 있는 경우죠. 네. 혹시 또 다른 거는 보이지 않습니까?
맞춰보시죠. 그 책상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네. 손에 이 책상에 놓는 손의 각도도 좀 달라 보이거든요. 네. 아주 잘 차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차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의자와 책상의 구조가 다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허리와 목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다리의 각도입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렇게 내 몸에 맞는 의자와 책상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는 원칙이 두 가지입니다. 높이의 원칙과 깊이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무릎 정도의 높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무릎보다 높으면 다리가 이렇게 들리게 되죠. 이렇게 다리가 들리게 되면 허리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허리가 굽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목도 같이 굽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리고 깊이는 허벅지의 이 길이만큼의 깊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의자가 크면 깊으면 등을 기대기 위해서 몸을 뒤로 눕히게 되죠. 그러면 또 목이 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목은 허리와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키에 맞는 몸에 맞는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베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누울 때와 옆으로 누울 때 바른 베개 사용법은 몸의 전체적인 곡선을 바르게 유지해주는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어깨 높이만큼의 베개 높이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울 때는 목의 곡선을 유지해 주는 작은 베개를 가볍게 사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높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누워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되면 목에 굉장한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이 자세는 작은 베개, 목의 곡선을 유지해 주는 이런 정도의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운동법, 치료법을 비롯해서 네. 목 디스크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부원장님,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떤 결론을 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들으신 우리 철원 씨께 질문 한 번 더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목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네.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 좀 자세를 네. 잘 관리하고 좀 의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정답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정답인 것 같아서. 자,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런 교육을 시켜드리면 글쎄요, 100명 중에서 10명도 제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힘들어요. 네. 바른 자세를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 힘들게 될까요? 평소 안 하던 습관화가 안 네. 됐으니까 맞습니다. 힘들겠죠. 맞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허리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그 아는 것을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습관화해야 되죠. 근데 습관화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어서 힘들이지 않고도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는 의자와 또 책상을 사용하거나 또 휴대폰을 볼 때는 거치대를 사용해서 보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힘들이지 않고도 바른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시간 고개를 숙이게 되면 숙이는 각도에 따라서 목에 부담이 갈 수 있고 결국엔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동안 뭐 스마트폰 또 컴퓨터 너무 오랫동안 보셨다면 시간을 좀 줄이시고요. 일상생활에서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보건병원 신경외과 박선영 부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원 씨, 장희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